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2부의 첫 코너죠.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고수들은 과연 어떤 포트를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최희용 연구원님의 포트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죠. STX 엔진이 30%, LG전자가 20%, 오디텍이 15%의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 현재까지 현금은 한 35% 정도를 들고 계십니다. 최희용 연구원님, 네. 계속해서 종목을 들고 가시고 계시죠? 이 종목들 왜 매수를 하셨었는지 그 이유를 좀 짧게 들어보고 현재까지 수익 좀 살펴볼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로 제가 좀 포트에 담았었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같이 올려주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약간 많이 오른 상황이었는데도 제가 과감하게 포트에 담았습니다.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을 제가 보고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편입을 했는데 나름 괜찮은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LG전자와 STX 엔진 같은 경우에 현재 3% 이상 수익권에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디텍은 현재 좀 주가가 하락하는 듯 싶은데 어떤가요? 왜 네, 그럴까요? 하락하고 있는 것 자체는 맞지만 이게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실적이 나빠져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심리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약세는 감안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LG전자와 STX 엔진 그리고 오디텍은 계속해서 들고 가신다는 전략을 해주셨습니다. 예, 계속 들고 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포트를 고려하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테마가 계속 순환하면서 오르고 내리는 장세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다시 강의를 할 내용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오늘은 영보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포트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영보화학이요? 예. 예. 어떤 종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자동차 내장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 문이라거나 천장 이게 모두 이제 화학 제품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명조끼 또는 실내 내장재 등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까지 적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650억 내외에 지금 연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50억에서 6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의 가치만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우량한 회사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영보화학이라는 종목이 세종시 테마주의 대장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요즘 들어서 좀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고 세종시 안이 원안으로 가건 수장안으로 가건 어떤 방법으로든 결론이 한번 나야 됩니다. 그래서 원안이 되건 수정안이 되건 연기군 쪽으로 정부 부처나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수혜가 여전히 기대가 됩니다. 그 공장 부지가 5만 7천 평 정도가 있는데요. 땅값을 보수적으로 평당 80만 원으로 잡아도 약 460억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가총액이 600억이 약간 넘는데 땅값만 그 정도가 있다면 역시 상당한 가치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 테마주를 좀 조심해야겠지만 지금은 다른 테마가 오르고 영보화학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5%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해보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좋은 시세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보화학 같은 경우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3,015원 정도인데 현재 매수가를 주셨고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좀 더 들고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도 좀 정해 주세요. 목표가는 좀 대담하게 4,000원 정도로 역시 테마가 있기 때문에 높게 잡았고요. 손절가는 2,700원 정도로 10% 이상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손절을 하는 것으로 정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보화학 같은 경우에는 몇 %나 좀 비중을 가지고 포트에 편입을 할 예정이십니까? 네, 15% 정도 편입을 해서 현금을 20% 정도 남길 계획입니다. 예, 최희용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영보화학을 추가로 매수를 한다면 이제 LG전자, STX 엔진, 오디텍까지 4가지 종목을 갖고 계시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들은 전부 다 중장기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는 종목들입니까?
물론 시황에 따라서 예.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냥 대형주는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오디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밀린다고 해서 쉽게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약간 밀린다고 조정을 받아서 매도를 하면 그때가 오히려 눌림목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계획이고 영보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될 텐데 다시 한번 분명히 오르는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내주셨던 매수가 대비해서는 4%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4% 이상의 수익권 내 계신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희용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고요. 이 시각 다시 한번 증시 상황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한 이후에 현재 한 3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증시 상황 연결해 봅니다. 현대증권의 이주원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가 18개월 내 최고치 오르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철강 가격 인상과 반도체 시장 호조 전망 속에 철강과 반도체주가 강세를 견인했고요. 주택 지표의 개선과 그리스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순매수가 9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코스피지수 이틀째 상승에 나서 1700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데요. 다만 1700선 근접에 따른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탓에 개인과 기관이 주식 비중을 덜어내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와 음식료, 유통, 증권, 비금속, 광물, 기계, 그리고 제조업 등이 오르고 있지만 전기가스와 건설, 섬유의복, 의약품 등이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이건희 전 회장의 삼성전자 회장 복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틀째 오르고 있고요. LG전자와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등이 2에서 3% 사이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서 하락 반전 후 낙폭이 다소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고 LED 관련주도 업황 호조 전망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7개월째 1600선에 갇힌 모습이지만 대형 우량주들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 등 최근 들어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 본격적인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에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시장의 실적 전망은 우선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분기 주요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 3분기 실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700선을 넘어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는 등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1분기 이후 기저효과 약화에 따른 모멘텀 측면에서의 둔화와 둘째, 경기 선행지수 하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율과 유가의 불리한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 모멘텀 약화에 따른 1분기 이후 실적 추정치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3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종목별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빠르게 반영하는 모습인데요. 그에 따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 양상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IT 섹터 내에서 삼성전기와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의 견조한 주가 흐름에 반해서 LG전자의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수가 1700선에 근접하면서 주식형 펀드의 판매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즉 제한된 수급 상황하에서 기관 투자자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하기 위해서 실적 전망이 나쁜 종목을 매도하고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종목별 차별화가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수록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앞둔 만큼 종목별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5포인트 상승한 168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더 늘어난 상태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522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을 이어갑니다.
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레버리지 투자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해보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정부 정책주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부 정책주에 투자하는 방법? 예, 맞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부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주체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들어서도 여러 가지 테마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실 증시의 역사상 정부 정책은 항상 증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분야를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크고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는 그런 업종 속에는 정부 정책, 즉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개인은 기관을 따라야 되고 기관은 외국인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막강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국인들도 기관의 합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기관 투자자가 모인 것이 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힘을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때때로 기관화 장세가 되는 경우라면 이제 기관이 외국인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세력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세력을 전부 이길 수 있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은 정부의 눈치를 항상 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역시 수익률에서 자유롭지가 않고 주식을 매매를 통해서 평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항상 정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박스권 장세에서 정부 정책주 테마가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는데요. 예.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지수 자체가 올라야 됩니다. 특히 대형주로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은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주가지수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기가 어렵고 이익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박스권 장세에서도 정부 정책주를 잘 투자한다면 물론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지만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들의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가장 크고 강력한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앞선다. 그리고 박스권 장세에서 수익 내기에 가장 좋은 테마주의다라는 말씀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역시 정부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정부 정책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역시 테마주가 형성이 됐죠.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이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4대강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정부 관련 정책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이지만 일단 첫째로 바이오라든지 제약주도 정부 정책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고요. 그 외에도 교육주가 정부 정책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 외에도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금융시장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정부 정책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건설 역시 자유롭지가 않죠. 정부가 항상 미분양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건설주들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고 금리를 만약 올리게 된다면 역시 대출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주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는 한 종목도 예외가 없이 정부 정책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 정권 들어서는 친환경 관련주가 대표적인 정부 정책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LED 관련주라든지 전기차 테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 테마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내 정부 정책 관련주들 외에도 국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건보 개혁안이 이제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그 제약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금 증시 같은 경우가 개방 경제 아닙니까? 폐쇄된 증시가 아니라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또 중국에서 스마트 그리드 분야로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누리텔레콤 같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일제히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역시 정부들이 요즘에는 같이 공조를 하고 금리를 올리는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 특히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쪽의 정책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지원하고 한국에서도 전기차를 지원하고 이런 경우라면 교포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책 테마주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일반적인 테마주하고 정책 테마주하고 약간 다른 분야가 있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사실 신종플루 같은 테마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 특히 지진이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지진 관련주가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도 역시 일반적인 예측이 불가능해서 미리 선취매를 할 수가 없는 경우인데요. 정부 정책주는 어느 정도는 정부가 미리 공시를 하고 계획을 계속 하고 있었던 분야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과 뉴스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셔도 정부가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고요. 특히 신문과 뉴스에 나온 정보는 이미 선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한 번에 확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오르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이 분야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정부마다 여러 가지 특징과 성격이 있는데요. 최근 형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친환경 쪽으로 그런 투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르고 반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과 테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속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정성인데요. 테마주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 관련주라고 해도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적어도 정부는 허위 공시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본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봐볼까요? 네, 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한전 KPS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전 KPS 차트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의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원자력, 수력, 화력 등 여러 가지 그 발전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한번 보시면 12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12월 29일에 이제 상한가를 치고 지속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랍에미리트 수주가 일어난 것이 그 12월 26일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상한가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미리 알 수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일보 12월 9일자 사설에 보시면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그 최 연구원님께서 한국에서 지금 한국전력이 이미 아랍에미리트의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사설을 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그 전부터도 계속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원전 기술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한 그런 노하우를 수출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선취매를 하진 않았더라도 12월 중순부터 역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36,000원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정부 정책 테마주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부 정책주 테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주식시장. 오늘은 최희용 연구원님께 정부 정책 테마주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톡톡 씹어먹는 비타민 하나를 드리는 시간이죠. 비타민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제 나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내가 생각하는 주식은 뭐뭐뭐다. 이게 뭘까요? 주식은 많은 것의 비유가 되곤 합니다. 주식은 인생과도 같다거나 혹은 게임의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주식은 이거다. 여기서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을 재밌는 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재미있는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는 그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당첨자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어제 퀴즈 당첨자는 휴대폰 뒷번호 6228님, 1104님, 5535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이 세 분께는 하이리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시아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고요. 오후장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